자, 이제 198페이지 올까요? 198페이지 와서 여기 뭘 할 거냐면 무효하고 취소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무효와 취소. 먼저 칠판을 먼저 좀 보실까요? 무효하고 취소도 우리가 군데군데에서 여러 가지 사유들을 좀 배워봤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먼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죠? 무효 사유. 생각나는 거 말해볼까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 이건 무효죠? 또 무효 사유 어떤 것들이 있었죠? 비진이 표시의 경우에 비유, 알, 무선. 그러니까 즉 비진이 표시의 경우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 또 통정호의 표시 무효고 또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죠. 또 무효 뭐 있었죠? 무효. 효력복귀 위반. 단속복귀 위반했을 때는 그냥 유효하지만 효력복귀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되죠. 또 무효 사유로 뭐 배웠을까요? 사자. 생각나요? 무슨 능력 없는 경우죠? 권리 능력 없을 때. 권리 능력 없을 때. 그때 무효. 또 참이슬 60병. 명정. 이거. 자, 그러면 술에 떡이 됐다. 그 무슨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의사 능력 없을 때 무효. 또 무효가 뭐 있었죠? 확정할 수 없을 때. 법률행위 목적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어야 되죠? 이행기. 근데 이행기에 와서도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그럼 법률행위 효력이 뭐가 되죠? 무효. 그다음 취소 사유도 배웠는데 취소 사유 뭐 있었죠? 아까 봤던 사기 강박 또 착오 취소할 수 있죠? 또 취소 사유로 배웠던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미성년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데군데에서 무효도 배우고 취소도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 강의 마지막일 때 정리할 내용은 그럼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냐? 이 둘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자 이겁니다. 먼저 좀 칠판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가장매매 사례 해봅시다. 가장매매. 그러면 채권자 A가 갑에게 돈 1,000만 원 빌려준 거예요. 그런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놨다는 겁니다. 그럼 갑에는 뭐죠? 가짜로 의사표시한 사람이니까 표의자, 을은 상대방, 그리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가장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앞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1월 1일.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듯이 가장매매 계약은 통정의 표시니까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뭘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죠. 무효. 자, 그러면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너랑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3월 1일에 무효를 주장한 거예요.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게 며칠이죠? 1월 1일 무효 주장한 건 3월 1일. 그러면 무효를 3월 1일 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3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효력 상실하느냐 이겁니다. 3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효력 상실하는 거예요.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뒤늦게 무효를 주장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갑이 무효를 주장한 날짜 며칠이죠? 3월 1일.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맞는데 갑이 무효를 주장하기 전에는 일단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무효 주장하기 전에는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일단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얘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 주장하기 전까지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첫 사트인데요. 잘 볼까요? 무효는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다시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이게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처음부터 아예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소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취소는 취소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일단 법률행위 효력이 생겨요.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칠판 보실까요? 요 갑이라는 사람은 너랑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갑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을도 너랑 체결한 계약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에게 돈을 빌려준 A도 너네들 사이의 계약은 무효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누구든지.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나 소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당의 법률 A가 무효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실익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A라는 채권자는 무효 주장할 수 있죠. 무효 주장할 실익이 있잖아요. 근데 갑과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쌀집 아저씨, 이런 사람, 이 계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까지 주장할 수 있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의 법률 A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뜻인 겁니다. 자, 또 7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가장매매 계약을 하고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3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 매매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을 하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 전에 걸 끝내가지고 그때 짜고 했던 계약은 무효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내용인데요.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계속 무효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무효하면 늘 꼭 세 가지가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무효하면 세 가지. 첫 번째, 무효는 언제부터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세 번째, 무효는 주장 기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 무효는 법률 행위를 한 시점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취소에 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취소. 여기도 칠판을 좀 보실까요? 취소.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을로부터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자, 그런데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갑은 사기 당해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의 이름 뭐가 되죠? 상대방. 그럼 사기 당했으니까 이 매매 계약은 뭐 할 수 있을까요? 취소. 자, 그럼 봅시다. 요 사기를 당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그러면 요 1월 1일 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사기니까 몇 조죠? 110조. 110조 조면 어떻게 되죠? 사강 취소. 그러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합치를 뭐 할 수 있다? 취소. 자, 그럼 이때 요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날짜를 잘 보실까요? 계약을 체결한 건 며칠이죠? 1월 1일. 그 다음 취소 주장한 건 3월 1일. 그러면 3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까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까요? 3월 1일부터다, 1월 1일부터다. 똑같아요. 이렇게. 이때는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지할 때 한번 그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 없는 것으로 하자. 해지든 취소든 어쨌든 계약 없는 것을 하자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계약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한 때부터 없는 것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게 당사자 의사에 더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취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소한 때가 아니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도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고 취소도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취소를 주장하기 전까지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일단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게 이 둘의 결정력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는 아까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지만 취소는 취소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응이라는 건 언뜻 보기에, 한편으로 보기에 이런 말이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는 일응 유효하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응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이게 취소예요.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게 이게 취소라는 겁니다. 아까 무효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라 그랬죠? 처음부터. 법률 행위를 한 시점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고, 취소는 법률 행위가 성립했어요. 그럼 일단 효력은 일단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 취소를 하게 되면 뒤늦게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실판할까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갑은 당연히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사기신 을은 당연히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효는 아까 누가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효.
무효는 누구든지. 근데 취소는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옆에 여백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취소권자가 누구냐면요. 제.차.사.강.대.승입니다. 이건 1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쓰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써놓고 이제 바로 연결 좀 해봅시다. 쟤는 뭘까요? 제한 능력자. 그다음 차고, 사기, 강박, 대리인, 승계인. 제한 능력자, 그다음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를 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를 한 자, 그다음 요 제차사강 이 사람들의 대리인입니다. 제차사강 이 사람들의 승계인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사람이에요? 손으로 꼽아볼까요? 제차사강 대승 총 몇 사람이죠? 이 6사람. 6사람에 한해서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장권자의 범위를 보면 무효가 주장권자의 범위가 넓어요? 취소가 주장권자의 범위가 넓어요? 무효가 주장권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칠판 올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우리 갑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 사실을 알았어요. 사기 사실 안 때로부터 3년의 세율이 흐른 겁니다. 그러면 사기당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의 세율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사기당했으니까 빨리빨리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취소도 하지 않고 3년의 세율이 흘러버렸다면 더 이상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매매 계약을 사기를 당해서 체결했는데 요 매매 계약 체결한 때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10년의 세율이 흘러버렸다면 더 이상 취소를 주장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가장 매매 계약은 무효잖아요. 걔는 3년의 세율이 흐르든 10년의 세율이 흐르든 계속 무효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 취소는 세 번째 요겁니다.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이렇게 괄호 열고 이거 몇 년이다? 3년, 10년. 이건 146조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해봅시다. 그럼 이게 무효도 법률행위를 할 때 하자가 있는 거고 취소도 법률행위를 할 때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자가 있으니까 각각 무효 주장하고 취소 주장에서 효력을 없앨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무효 쪽이 하자가 훨씬 더 클까요? 아니면 취소 쪽의 하자가 더 큰 걸까요? 무효가 하자가 크다? 취소가 하자가 크다? 뭐가 크죠? 잘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럼 이제 가장 크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하나 해봅시다. 지난번에 봤던 참이슬 60병. 갑이 참이슬 60병을 먹고 을과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없는 경우죠? 의인사 능력이 없는 경우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무효 외에 취소할 수 있어요. 술에 떡이 된 상태, 만취한 상태니까 이 계약은 무효.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할 때 착각을 일으킵니다. 착오 일으켰다는 거예요. 착오. 그럼 착오 일으킨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 그러면 이 무효일 때도 술에 완전 만취가 된 상태니까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 매매 계약에 하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이 착오의 경우도 착각을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당연히 하자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게 의인사무능력은 무효. 착오의 경우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하자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의인사무능력이죠. 얘는 술에 완전히 떡이 된 상태고 얘는 잠깐 제정신인데 착각 일으키는데 불과한 거니까 무효 쪽이 훨씬 더 하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아까 뜻이 뭐였죠? 뭐의 뜻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왜냐하면 얘는 하자가 워낙 크고 중대하다는 거예요. 하자가 워낙 크니까 얘는 효력을 발생시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하자가 워낙 크므로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취소의 경우는 하자가 있긴 한데 무효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미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의 효력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계약 효력을 인정해 줬다가 취소권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권자 생각해보고 취소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이 계약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취소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얘는 확정적으로 그냥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 쪽에 하자가 큰 거예요, 취소 쪽에 하자가 큰 거예요? 무효. 그래서 무효는 하자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뜻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무효는 뜻이 뭐다?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취소 갑시다. 취소는 일단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다. 여기서도 제한하는 겁니다.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래서 취소는 뜻이 일단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무효하고 취소 좀 구별이 좀 되죠. 자, 그다음에 계속 좀 설명을 드리려고 봤는데 표정이 계속 좋아지진 않네요. 그 이제 지식을 좀 그만 좀 전달해 줘라,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되게 이게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본인은 뭘 이렇게 좀 그 지식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막 달갑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를 막 뚫고 들어온다고요. 머리 막 거부하고 있는데 마음의 준비도 안 되는데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식이. 근데 이제 또 설명을 또 들어보니까 뭐 또 되니까 들어보니까 또 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죠. 근데 이게 애초부터 뭐 이렇게 지식을 그렇게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으니까 또 이렇게 수업 시간이 끝나면 또 이렇게 휙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뭐 정리해 줄 때 뭐 또 그런 게 또 있었나 하다가 또 들어보니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가족들이 또 뭐 공부는 잘 돼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학원은 뭐 다니고 있지. 근데 또 뭐 머릿속에 들은 게 별로 없으니까 또 물어보는 게 또 되게 짜증나기도 하고. 뭐 지나 잘하지 뭐. 하여튼 공부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 계속 반복. 그러면서 조금씩 늘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늘거든요. 그러니까 요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 좀 자리를 잡으려면 한 4개월 정도는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때까지는 저도 계속 차근차근 이렇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렇게 내용이 들어오면 이렇게 편안하게 자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전에 썼던 걸 자꾸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 썼던 걸 자꾸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그래야 이게 조금씩 다른 뭔가가 있구나. 다르니까 내가 지금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게 해제하고 해지도 배웠죠. 해지. 걔랑 조금만 해봅시다. 해지. 그때 매매 계약 사례 가지고 봤는데,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을 갑이 뭐 할 수 있죠? 해제.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은 일시적 계약. 이렇게 일시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 뭐죠? 해제. 그다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가 뭐죠? 해지. 근데 잘 보시면 이 해제하고 해지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무슨 하자 없죠. 그다음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도 하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건 후발적인 사유가 되는 겁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중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깨는 거예요. 그게 무효 취소하고 또 다른 점이에요. 아까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를 할 때부터 술에 떡이 됐다, 법률행위를 할 때부터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무효하고 취소는 법률행위를 할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던 경우고, 해제하고 해지는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제의 뜻은 뭐라고 정리를 했죠? 그때 해제의 뜻은 완전 유효.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왜냐하면 이 해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완전히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해제. 그다음 임대차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죠. 그래서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대에서 소멸시키는 게 해지. 근데 무효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처음부터 하자가 엄청 큰 거니까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고, 그다음 취소는 하자가 있긴 한데 비교적 경미하니까 일단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는 이런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효, 취소, 해제, 해지를 다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무효는 뜻이 뭐라고요? 아니, 이제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좀 말로 떠듬떠 할 수는 있어야 되죠. 자, 무효는 뜻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그다음 취소는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그다음 해제는 완전 유효,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해지는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이렇게 하면 네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주 우리가 한 주 쉬죠. 쉬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뭐 할 건 하고 좀 쉬우면 좋겠죠. 할 건 하고 할 건 하고 이게 뭘 좀 했으면 좋겠냐면 그 기초 강의를 꼭 다 완강을 시키고 넘어가기 바래요. 완강. 저도 요즘에 그 제 강의를 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강의하면서 어떤 예를 좀 더 쉽게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많이 들어요. 그 들으면 이제 강의를 들으면 완강률이 나오죠. 강의를 들었는데 프로티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한 63% 되더라고요. 63%. 그러니까 저보다 그 완강률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한 100% 되죠. 100%. 기본이 100%. 그래서 그 다음 한 주 쉴 때 듣지 않은 강의들 있죠. 듣지 않은 강의를 꼭 메꾸고 완강을 시키고 기본 강의로 넘어오시기 바래요. 그게 그렇게만 하고 오면 기본 강의 때 합격서 가지고 기본서 가지고 내용 차근차근 다 해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걔만 좀 메꾸고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공부라는 게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기초 강의를 꼭 완강을 해놓고 와야 기본 강의 때도 완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다 맞춰놓으면 그 다음 또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근데 처음부터 다 안 하잖아요. 계속 떨어져요.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기초 강의 완강률이 한 50%, 그다음 30%, 20% 이렇잖아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알아듣는데 복습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이게 6개월 동안 복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가서도 해결해 드릴 수는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기초 강의부터 꼭 강의를 완강을 다 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좀 가지시길 바라요. 다음 한 주 쉴 때 배속 좀 빠르게라도 해서 꼭 다 마무리 짓기 바라요. 아시겠죠? 그 강의 틀어놓고 딴짓 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듣기는 듣되 좀 빠르게 해서 꼭 완강을 꼭 해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칠판 옵시다. 자, 그러면 무효부분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어요? 자, 칠판. 자, 무효는 뜻이 뭐라 그랬죠? 읽어봅시다. 크게.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무효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무효는 주장 기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무효 사유 교환에다가 별표. 자, 무효 사유 좀 정리 좀 해봅시다. 그 시험 문제로 항상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거,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 항상 시험 문제 꼭 해마다 한 문제씩 물어봅니다. 자, 이걸 차근차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죠. 무슨 능력이 없을 때, 권리 능력이 없을 때. 자, 요 밑에다가 여러분 조그맣게 쓰기 바랍니다. 권리 능력 없는 경우로 뭐가 있었죠? 사자. 사자 뭐죠? 사자? 그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사자. 그 다음에 이거 의인사 능력 없을 때. 이거 뭐죠? 두자? 명정. 의인사 능력 없을 때 법률행위 효력은 이거 무효. 그 다음에 확가적사. 이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확가적사. 첫 번째 법률행위 목적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확정. 그런데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행기에. 그런데 이행기에 와서도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확정할 수 없으면 법률행위 효력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에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게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자, 그럼 이렇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다 법률행위 효력이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니까 무효가 되는 건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법성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무슨 법규에 위반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행법규. 근데 이 정확하게 이 강행법규는 무슨 법규 위반을 말하는 거죠? 효력법규 말하는 효력법규. 만약에 단속법규는 사법상 이건 행위의 효력은 그냥 유효하죠. 따라서 요 무슨 법규 위반할 때 효력법규 위반할 때 무효라는 겁니다. 지문에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 무효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효력법규 위반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3조죠. 103조 이게 뭐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조문 하나 써놓을까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말 없어요.
딱 끝난다는 겁니다. 딱 끝난다.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의 103조고 불공정한 법률의가 104조. 104조. 노인 사례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가 107조죠. 107조. 비유, RR, 무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있네요. 통정의 표시는 108조죠. 108조. 통정무선입니다. 자, 이렇게 총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무효사유 우리가 배운 게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한 4월달, 5월달 경과서에 조건에 관한 내용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어요. 조건 파트에 나와 있는 그 무효사유가 또 3개 별도로 또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조건 파트가 뭐 시험 비중이 높은 건 아니니까 나중에 따로 떼서 이제 그거 하나 정리 따로 해드릴 테니까 지금 이렇게만 정확하게 외우고 갑시다. 그러면 총 세어보면 무효사유가 몇 가지죠? 그리고 9가지 꼭 써놓을까요? 이거 9가지. 그러니까 기초과정까지 해서 배웠던 무효사유가 9가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3가지에서 총 12개를 외울 텐데 일단 여기는 9가지만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해봅시다. 지금 손으로 꼽으면서 권리 능력 없을 때, 그 다음 의인사 능력 없을 때, 또 확정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원시적 불능,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유, RR, 무선, 그 다음 통정무선 이렇게 9개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칠판 할까요? 그러니까 무효는 뜻이 뭐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이 무효의 종류를 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절대적 무효는 뜻이 뭐죠? 절대적 무효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상대적 무효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상대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먼저 권리 능력 없을 때, 의인사 능력 없을 때 이건 뭐가 될까요? 얘는 무슨 무효가요? 무슨 무효일까요?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확정할 수 없을 때 원시적 불능도 이것도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 다음 강행법규 위반도 이것도 절대적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런데 여기는 107조가 비유, RR, 무선, 그 다음 통정, 무선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죠?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자, 그러면 무효는 2가지 중에서 뭐가 훨씬 더 쪽수가 많아요? 절대적 무효 쪽수가 많죠. 그럼 늘 쪽수 많은 게 원칙이에요. 여기다가 씁시다. 무효는 뭐가 원칙이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시 무효는 뭐가 원칙이라고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또 7번 다시 올까요? 그러니까 무효 뜻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무효는 뜻이 뭐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예요. 대신 이때 이 무효 파트에서는 이 무효인 놈을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 3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효의 재생입니다. 무효를 재활용하는 거, 무효의 재생, 무효인 놈을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 3가지를 민법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요,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두 번째가 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인 행위를 다른 유효한 행위로 바꿔주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인 놈을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야 될 건 뭐냐면 이 3가지 제도가 무효를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라는 겁니다. 자, 요 무효의 재생제도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천천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일부 무효의 법리, 그 다음 무효행위의 전환,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 자, 이 3가지 손으로 꼽으면서 지금 바로 좀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추인. 이게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바꿔서 무효를 다시 재생시켜주는 제도 3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법률 관계를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무효인 법률 관계는 쉬운데 우리가 가장매매 공부했었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인들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인 경우에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서 아무것도 이행한 게 없어요. 그럼 이행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별로 등기를 넘겨준 적도 없고 돈 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서 자기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준 거예요. 그럼 물건 준 거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의 경우에 자기가 상대방에게 준 물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있는 게 원칙이에요. 있는 게 원칙. 그런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불법 아닌 급여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첩계약 사례처럼 첩계약을 맺고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아파트 하나 준 거죠. 그러면 첩계약 같은 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 근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는 건 무슨 급여라고 말한다 그러죠? 불법 원인 급여. 그럼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무효의 경우에 원래 자기가 준 거 돌려달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있는 게 원칙. 있는 게 원칙. 그런데 그 급여가 무슨 급여에 해당되면 불법 아닌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에 또 예외가 있죠. 그 불법 아닌 급여의 예외. 불법의 원인이 누구한테 맺으면 수익자에게 맺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노인 사례였었죠. 노인 사례. 노인 사례는 불법의 원인이 요 수익자 을에게만 있는 경우니까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벌써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오늘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머리 깨져. 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무효의 경우에 자기가 상대방에게 준 것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있는 게 원칙. 그런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좀 나아졌어요? 좀 나아졌어요? 네. 좀 나아졌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요 무효의 재생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의 재생제도. 자, 첫 번째가 일부무효 법리라는 건데요. 이건 칠판 봅시다. 그냥 일부무효 법리. 조문은 137조입니다. 137조. 자, 읽어보겠어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률행위에 자, 한 번 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자, 그럼 이 137조 조문이 출제가 되었을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딜까요?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딱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이 조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요 하였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밑에다 씁시다. 그러니까 하였을 그랬으니까 이건 진짜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측이 되는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상적 의사라 그래요. 가상적 의사. 자, 그 다음에 일부분이 무효인 때 이렇게 되죠. 일부분.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이다. 그럼 일부분이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일부분은 무효이고 일부분은 뭐 하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거죠. 이게 결국 뭐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 이게 가분성입니다. 자, 이게 이런 내용들이 다 조문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예요. 무효. 자, 이건 이제 일부가 무효일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이 그림 잘 따라봅시다.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요만큼 이렇게 했어요. 요만큼 했는데 여기는 왼쪽은 유효, 오른쪽은 무효예요. 법률행위를 했는데 일부분은 유효, 일부분은 무효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공장을 지으려고 봤더니 토지가 한 100평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쓸 토지 100평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측량을 해봤더니 이 땅이 100평짜리 땅인 줄 알고 평당 100만 원씩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실제 측량을 해봤더니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80평은 있고 20평은 없는 거죠. 그럼 80평만큼은 계약이 뭐한 경우일까요? 80평만큼은 계약이 이건 유효한 경우고 20평만큼은 계약이 뭐인 경우다? 무효인 경우라는 겁니다. 다시 요 80평은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까 80평만큼은 계약이 유효하고 20평은 없는 거니까 20평은 계약이 뭐인 경우다? 무효인 경우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다시 공장을 지으려고 100평짜리 땅을 구입을 했는데 그리고 100평짜리 땅이 진짜 알고 평당 100만 원씩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나중에 측량을 해봤더니 80평밖에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원래부터 80이고 지금도 80이거든요.
그러니까 80만큼은 계약이 유효하고 20평만큼 계약이 없으니까 얘는 무효인 경우라는 겁니다. 다시 그럼 칠판 놓을까요? 그럼 이렇게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예요. 그럼 지금 20평이 없고 80평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80평만이라도 사는 거예요? 다 안 사는 거예요? 일단 80평만이라도 산다? 아니면 다 안 산다? 다 안 사겠죠. 왜냐면 애초부터 공장을 지으려고 필요한 땅이 몇 평이었어요? 100평짜리 100평. 그러니까 100평짜리 땅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계약을 깨고 다른 100평짜리 땅을 찾는 게 이 사람의 가장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썩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 썩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일부 유효가 원칙이에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무효인 게 원칙인데 이 뒤에 읽어볼까요?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된다. 그럼 이때는 나머지 부분만큼은 유효하게 살려준다는 겁니다. 다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 즉 이 무효 부분을 빼버렸을 때에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만큼은 유효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그 중개사법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조금 써먹어 봅시다. 그럼 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 상한 제한 규정 배웠어요? 중개보수 상한 제한 규정 배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중개보수 상한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중개보수 상한에 따라서 총 받을 수 있는 돈이 60만 원인 거예요. 60만 원인데 80만 원의 돈을 받은 거예요. 80만 원. 그러면 60만 원만큼은 계약이 뭐한 경우죠? 유효한 경우고 20만 원만큼 계약이 뭐인 경우다? 무효인 경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요 총 80만 원을 받았는데 60만 원은 유효, 20만 원은 추가했으니까 무효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개보수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단속복귀일까요? 효력복귀일까요? 단속복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속복귀면 많이 받아도 되잖아요. 얘는 효력복귀예요. 효력복귀. 그러니까 중개보수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 게 효력복귀니까 효력복귀를 위반했을 때 사법상 행위 효력은 무효. 초과부만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보시면 원래는 여기는 이 60만 원만큼은 계약이 유효, 20만 원만큼은 계약이 초과됐으니까 무효죠. 그러면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예요. 그 원칙은 다 썩은 게 원칙이죠. 다 썩은 게 원칙이니까 전부 무효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요 80만 원 받는 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60만 원만큼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때는 요 일부분 60만 원만큼은 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일부무효 범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60만 원만큼 요 빚금친 부분만큼 유효하게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요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유효한 부분하고 무효인 부분하고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뭐죠? 가분성. 그리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 가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 그래서 이건 쭉 풀어서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때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 가입니다. 가. 동그라미 해볼까요? 가. 이렇게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을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 이거 쭉 풀어서 몇 번 말해 볼 정도면 되겠어요? 다시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때 뭐가 원칙이나 전부 무효가 원칙이나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을 유효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거 무효의 재생 맞죠? 원래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건데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를 갖추면 유효하게 일부라도 바꿔줄 수 있으니까 무효인 놈을 유효하게 살려주는 제도니까 얘는 무효 재생 제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 행위 전환. 138조인데요. 자, 근데 조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조문 138조. 자, 제가 조문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칠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여튼 우리나라 말이고 우리나라 말이죠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고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무효인데부터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할 수 있지? 그다음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라면 저는 처음에 이 조문 공부할 때 엄청 열애받았단 말이에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알았으면 제대로 해야지. 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걸 또 만들게 했고 나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하지? 다 때려 죽여야 돼. 뭐 그런 생각 했었는데 이게 조문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은데 그 판례 하나를 제가 좀 뒤에 판례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판례 내용을 알고 이 조문을 또 들여다보면 조문이 또 이해가 되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자, 일단 거기다가 이제 끊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끊고 이거 무효인 법률행위 끊고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끊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끊고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끊고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여기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색깔을 칠해놨죠. 뭐라 됐죠?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그랬으니까 이도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걸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된 걸 말하는 거니까 여기도 무슨 의사일까요? 가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칠판을 볼까요? 얘는 내용 자체는 이제 쉬운데, 자, 먼저 A라는 법률행위가 일단 무효예요. 무효. 아까 무효는 뜻이 뭐였었죠?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자, 근데 요 A라는 법률행위가 B라는 법률행위에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A라는 법률행위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을 갖춘 건 맞아요. 근데 요 당사자가 A라는 행위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라는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면 뭐가 있으면 가상적 의인사가 있으면 B라는 법률행위를 아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법률행위가 B라는 법률행위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무효인 놈을 유효한 제도로 바꿔주는 거니까 똑같이 무효를 유효하게 바꿔주는 거니까 무효의 재생제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해요. 여기는 대표적 판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입양 판례라는 겁니다. 입양 판례. 이건 설명을 좀 잘 들어보세요. 입양 판례. 자, 이건 갑하고 우리 이제 서로 부부지간입니다. 부부지간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애가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가지고 싶은데 애가 생기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임하는 그 사람 중에 그 아이를 태단히 가지고 싶은데 안 생기는 부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뭐 결혼하면 애를 이렇게 잘 낳고 보통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자도 정상이에요. 여자도 정상이고. 근데 애가 계속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검사라는 검사는 다 해봤어요. 그저 그런 게 처음 봤는데 다 정상. 남자도 정상, 여자도 정상.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결국 뭐 시험 가기를 했는데 시험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시험 가기 할 때 돈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돈도 많이 깨서 뭐. 근데 그 또 되다가 또 착상이라고 그러죠. 착상이 됐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진짜 애를 많이 먹다가 최근에 애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생겨가지고 괜찮은데 그 전에 보니까 그 아내분 있죠. 아내분이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애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데 안 생기니까 산부인과 가서 본인도 산부인과 가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애를 훔쳐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애를 확 가져다 훔쳐가 그 TV에 가끔 나오죠. 애 훔쳐가지고 오는 거. 저 그만 처음 알았어요. 이게 애를 가지고 싶은 열망이 진짜 이제 사람의 그 가장 큰 열망 중에 하나구나. 애가 안 생기니까 남의 애를 가지고 오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까지 든다는 거. 이번에 처음 깨달아 봤거든요. 지금 생겨서 이제 둘이 잘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은 됐는데 이 사안도 뭐냐면 이 사안 요 둘이 이제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애를 가지고 싶은데 안 생기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 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 거꾸로 얘는 또 전혀 달라요. 얘는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애를 키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엄빠 아빠 있더라고요. 고딩 엄마 아빠. 그 애인데 그 이제 미혼모죠. 미혼모. 너무 어린 나이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요 갑하골은 애가 안 생기고 있는 상태고 병이란 여자는 애를 낳는데 키울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기 정을 이제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갑의 집에 이렇게 두고 간 거야. 키워달라고. 가끔 연속곡에도 나오죠. 그 애를 어디다 담죠? 바구니에 이렇게 담고 집 앞에 이렇게 두잖아요. 두고 멀리 지켜봐요. 떠나요.
지켜보죠. 어디서 지켜보죠? 전봇대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연속극 맨날 전봇대 뒤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이제 그 집 앞으로 이렇게 들여져 가는 걸 보고 이제 막 울면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남의 애 데려다 키우려면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입양신고를 해요. 입양신고. 그 입양신고 그 출생신고할 때 그 자기 애인지 남의 애인지 체크한 난이 있잖아요. 그 입양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얘를 자식처럼 키우고 싶어서 남의 애임에도 불구하고 자계자로 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그냥 입양신고라고 키우면 되는데 자계자로 출생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신고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거 무효죠. 무효. 왜 무효일까요? 사실관계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애가 요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애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 타인의 자를 자계자로 출생신고하는 건 이건 무효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무효는 뜻이 뭐죠?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그러면 이게 자계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요 두 사람 사이에는 부모와 자 사이의 관계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갑하고 을은 정에 대해서 부모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친권 같은 거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거꾸로 얘는 자식이 아니죠. 자식이 법적으로 자식이 아니니까 갑 또는 을이 죽어도 정이 상속 같은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무효로 끝내버리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 그러니까 자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다른 유효한 것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갑하고 을은 어쨌든 얘를 키워보겠다는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키워보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당사자의 의사가 달성될 수 있도록 법률행위를 해석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의 복리를 위해서 당사자 갑과 을의 의사를 위해서라도 다른 유효한 것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요 병은 정을 갑의 집 앞에 두고 간 거니까 얘를 키워달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입양의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계자로 출생신고한 게 무효인 것이긴 하지만 입양의 요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입양의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요 갑하고 을 쪽에서 만약에 자계자로 출생신고하는 게 만약입니다. 만약에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얘를 무슨 신고를 하고 키웠을까로 추측이 돼요. 입양신고를 하고 키웠을까로 추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계자로 출생신고한 게 일단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이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가상적 의사. 그러니까 자계자로 출생신고한 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입양신고를 하고 키웠을까로 추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입양신고로 효력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다시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그런데 A라는 법률행위가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에 뭐가 있으면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B라는 법률행위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조문 봐봐요. 조문 138조 제가 끊어드렸던 조문 있죠? 그걸 제가 이 입양 판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가 이렇게 돼 있죠? 즉 자계자로 출생신고한 게 무효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즉 갑과 을이 자계자로 출생신고하는 것이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입양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입양신고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자, 그럼 조문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어요? 138조 읽어봅니다. 시작.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얘도 무효인 놈을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니까 이게 뭐죠? 무효의 제세. 그러니까 아까 무효의 제세도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공부를 한 겁니다. 첫 번째가 일부 무효의 법리, 두 번째가 무효행위 전환.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무효행위 추인 제도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